24년 3월 고3 전국 연합환경평가 문제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막에 서식하는 식물 X에 대한 자료이다. X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슬을 흡수하여 광합성에 이용한다.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하여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X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냐? 우리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그 다음, 기억, 효소가 이용된다. 광합성도 어쨌거나 물질대사 중에서 광합성은 이제 물론 동화적이긴 합니다. 물질대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효소가 이용되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이다. 비슷해서 띄지 않도록. 그쵸?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진화한 거니까 적응과 진화의 예에 맞는 거지. 5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난 물질사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ADP, ATP,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세포흡을 통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자, 이렇게 질소노폐물이 생기면 기억 뭐였더라? 단백질이었어요. 그쵸? 탄단지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단백질만 이렇게 세포흡의 결과로 암모니아 노폐물이 생겼죠. 질소 노폐물이 생겼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흡을 통해 니은이 디귿을 전한다. 세포흡에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ADP로 합성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니은이 ADP. 그 다음에 디귿이 ATP겠다. 자, 기억은 ATP냐? 아니요. ATP는 디귿이었고 가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나냐 물어봤는데 단백질 분해되는 거니까 이화작용 맞죠? 디귿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그렇죠.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에너지였지. 답이 4번이다.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이다. A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에 하나다. A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인 질환이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은 비만도에 따른 A의 발병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떻게 해요? 지방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니까 고지혈증이겠죠, 당연히.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고지혈증이다. 맞고. A의 발병 비율은 비만에서 가 높냐? 뭐 그렇네요. 발병 비율. 이거 표를 보고 해석하는 거지. 대사성 질환 중에 기억이 있다. 그렇죠. 대사성 질환, 뭐 고혈압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사성 질환이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구간 1에는 지금 보니까 DNA 양이 1인 세포들인 거고 2에는 DNA 양이 2인 세포죠. 이거 우리 많이 풀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DNA 양 1에서 2로 됐다는 거는 복제됐다는 거니까 여기로 가는 것은 이제 어떤 거? 간기 중 S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쵸? 여기가 이제 G1기. 그 다음에 구간 2는 이제 G2기죠. G2기고 M기, 분열기는 뭐 여기에 있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전중 후는 여기고 말기는 이제 핵막이 생기는 거니까 전중 후 말기 때는 이제 핵이 나눠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M기까지 말하면 되는 거고 구간 1에는 간기세포가 있다. 그러네요. 간기세포는 뭐 1, 2 둘 다 있죠. 얘는 염색분자가 분리되냐? 이거 이제 체세포 배양이거든? 그러니까 염색분자 분리되는 게 맞지. 그죠?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핵막이 소실됐다는 건 이제 분열기, M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M기 중에서 전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튼 2에서가 많다. 그렇죠? 답은 5번. 간단하게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그림은 어떤 생태계 식물 군집에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순생산량과 피식량 중 하나다. 자, 이게 식물 군집에서의 물질 생산이야. 그쵸? 그럼 호흡량 뺀 거, 얘 뭐였더라? 얘가 이제 순생산량이죠. 왜였어야 되지? 순생산량 중에 피식량도 있는 거고, 고산약염량도 있는 거고, 생장량도 있는 거고. 그쵸?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 생산량이 증가하냐? 광합성량 증가하면 아무래도 총 생산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광합성이. 1차 소비자의 생장량. 자, 이게 피식하면 이제 1차 소비자에 가는 거잖아. 그럼 1차 소비자의 생장이라는 거는, 그치? 생장량이라는 거는 1차 소비자의 이제 몸에 저장해서 쌓이는 양분들을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먹은 게 일부가 배설되기도 하고, 그치? 또 뭐 하기도 해요. 당연히 또 피식량도 있을 거고,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게 되는. 그러니까 이 1차 소비자의 피식량 자체가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아니겠지. 그치? 이 피식량보다 작을 거예요. 기억보다 작을 거야, 이것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하냐고 물어봤는데 분해자는 뭐 고사, 낙엽 이런 것들을 분해자가 분해할 거니까 분해자의 호흡량은 여기 고사, 낙엽량에 포함될 거니까 니은에 포함되는 게 맞다. 답이 기억 D 4번입니다. 다음 6번.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H대 기역 니은의 각각의 길이 나타낸 것이다. 구간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이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이다.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T1일 때 기역의 길이가 0.6 겹치는 게 니은은 0.2.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알 수 있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기역 더하기 니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역 더하기 니은 이쪽 대칭으로 있을 거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1.2가 맞긴 해. 근데 액틴 필라멘트의 절반이라고 합시다. 지금 문제 그림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얘만 궁금한 거니까. 그죠? 이쪽에도 있을 거다 이 말은 얘기는. 우리가 궁금한 건 이쪽만 궁금한 거니까. 기역 더하기 니은의 값이 얼마? 액틴 필라멘트 절반의 길이로서 0.8. 그럼 여기도 0.8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겹쳐지는 구간의 길이는 달라지더라도 더하면 0.8이어야 돼. 그럼 기억과 기억의 숫자 같으니까 0.4, 0.4야 되는 됐죠? A는 0.4냐? 그러네요. T원일 때 X의 길이. X의 길이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기억 더하기 D에다가 곱하기 2. 사실 이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죠. 여기다 뭘 더해야 돼요? H대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T1일 때는 H대 길이를 알아야 이제 풀 수 있겠네. 그렇지? 여기 자리는 이제 0.6, 0.2 집어넣으면 이 값 자체는 1.6인 거 아니까 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T2를 보고 알아야겠는걸? T2를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또 어떤 걸 할 수 있죠? H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H대를 포함해서 기억의 길이 더한 게 이게 이제 마이오신의 길이잖아.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T2에서는 얼마죠? T2에서는 H 더하기 기억 두 개니까 0.8에 0.8, 0.8 더하면 1.6일 거고 여기도 1.6일 거란 말이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그치? 그러니까 기억 두 개가 0.2고 여기가 0.4짜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0.4니까 길이는 2입니다. 됐죠? 그 다음 H대 길이는 누가 더 기냐? T원일 때가 기냐? 뭐 짧네요. T원일 때가 짧다죠. 길다가 아니라 짧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6번 1번. 그 다음 7번으로 갑시다. 7번.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간뇌와 대뇌 중 하나다. A는 이제 대뇌고요. B는 간뇌와 대뇌라 했어요. 간뇌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건 지금 보니까 위라는 소화기관에 연결된 자율신경이니까, 그쵸? 자율신경이니까 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겠어? 연수에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왜냐면은 신경설 이전 유련이 기니까요. A는 겉질은 회색질이다. 이건 외웠어야 되죠?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말고. 척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속질이 회색질이었죠. 아무튼 이제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맞고 B는 뇌줄기에 해당하냐? 뇌줄기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 뇌줄기라고 했더라? 세 가지. 중간뇌, 연수, 뇌교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뇌줄기라고 하니까 간뇌는 속하지 않죠. 기억의 활동 전이가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자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는 거죠. 그러면 위액 분비 억제되냐고 물어봤는데 부교감 신경은 소화 촉진입니다. 그래서 억제가 아니라 촉진된다. 이렇게 하죠. 답이 1번. 좀 외웠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네요. 겉질이 무엇인지, 뇌줄기가 뭔지,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의 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외웠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8번 사람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결핵은 감염성 질병이다. 그렇죠. 결핵균이라는 세균에서 병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니까 감염성 질병 맞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다. 외웠어야 되죠? 맞아요.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생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독감의 병원체는 세포 조직 중단다.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포가 애초에 아니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답은 3번. 9번 그림이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나는 이 사람에게 혈중 X의 농도에 따른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유입량이래요. 나타낸 것이다.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 섭취했더니 양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얘는 이제 인슐린이겠네.
그러면은 인슐린 농도가 늘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혈액에서 세포로의 양이 많아진 거야. 그렇지? 이게 또 인슐린의 작용 중에 하나였죠. 혈액에서 조직세포의 흡수량이 늘어나게 하는 거. 이게 또 인슐린의 작용이잖아. 그렇지? 옳은 것을 골라라. X는 이자의 베타세포. 이거 외웠어야 되죠? 부교감신경, 베타세포, 인슐린. 앞을 따서 부배인이라고 쌤 외우자고 했습니다. 베타세포, 인슐린. 맞아요. 단위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유입되는 포도량. 자,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유입되는 포도량. T2일 때가 맞냐? T2일 때는 인슐린 농도가 높은 곳이고, 그건 이런 일을 하겠죠. 유입량 많은 게 맞죠.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어디서 활발하냐고 물어봤는데, 글리코젠을 분해한 이유가 뭐예요? 저장해놨던 이제 글리코젠, 포도당을 이제 글리코젠을 저장했다가 글리코젠을 다시 한번 이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에 유입시키는 거잖아.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당연히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그치? 또는 인슐린 농도가 낮을 때 일어나게 될 테니까 C2에서 활발한 게 아니라 C1에서가 C2일 때보다 활발하겠지. 왜냐면 C1일 때가 여러분들 인슐린 농도 낮은 거 보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낮은 거고, 그럼 글리코젠 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 자, 10번.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미러미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자 A와 B에 각각 스티로폼 50g을 넣고 P와 같이 미럼을 넣었다. 한 달간 매일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 A에서만 기억이 하루 평균 0.03씩 감소했다. 자, 미럼이 어떻게 된 거야? 먹은 거죠. 그치? 옳은 것을 골라라. 연역적 탐구 방법.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 가설 설정이 필요해. 그럼 어때? 가설 세웠잖아. 그쵸? 대조실험 수행했니? 그쵸? 미럼을 넣지 않은 비상자도 준비했으니까 대조실험. 기억 조작 변이에 해당하냐고 물어봤는데 스티로폼의 질량은 결과물에 해당하니까 조작 변이이 아니라 종속 변이죠. 또 외웠어야 되네. 그쵸? 조작 변이는 이제 미럼의 유무가 조작 변이겠지. 실험 양쪽에서 바꿔줘야 하는 조건이 이제 변이니 조작 변이니까 종속 변이는 결과물. 자, 답은 3번이네요. 11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다. A와 B는 각각 2개 뉴런으로 구성되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다. 전도 속도는 같다. 그림 A와 B의 지점 1부터 3까지 위치. 표는 A와 B의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유래주고 경과한 시간이 3ms일 때 1과 2에서 M마크전 1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2와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두 개. 그 다음 활동전이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하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자극을 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잘 전달이 되죠. 시냅스. 그쵸? 하지만 여기는 어때? 여기가 전달이 안 돼. 그럼 3번은 도달하지 못하는 거니까 얘는 휴지전이 상태를 유지하겠지. 그러니까 B 중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70이 되거든. 휴지전이. 그쵸?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8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D3 자리겠지. 그쵸? 그럼 한편 여기는 이제 D2일 수밖에 없는 거고 D2일 때 마이너스 80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도달하고 3초의 시간이 남은 거야. 3ms. 그럼 여기에 3ms 남았다는 것은 여기 가는데 1ms 걸렸다는 얘기지. 2cm를 가는데. 맞죠? 거기도 마찬가지. 여기 가는데 1 걸렸겠죠. 왜냐면은 전도 속도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속도를 굳이 소gram 적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1ms 동안 2cm 갔으니까 2cm per ms. 이제 이게 속도일 거예요. 전도 속도일 겁니다. 됐죠? 자, A는 어때? 여기 이제 시내스 때문에 시간의 지차가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봐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50을 보니까 여기야 1ms. 그러면 여기서 1ms, 여기서 1ms 남았다라는 것은 가는데 3ms 걸린 거잖아. 왜냐면 총 4해야 되니까. 이해가요? 가는데 3 걸리고 1 남으니까 1만큼 이제 진행돼서 마이너스 50에 가르쳤을 거니까. 그럼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거야? 총 2초 걸렸다는 거지. 그치? 원래는 1초 걸렸어야 되지만 시냅스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서 2초 걸렸다는 거지.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2초 걸리고 이제 여기에 도달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4초 중에 2초 걸렸으니까 2초 남았을 거고 기억은 플러스 30. 여기에 해당하는 플러스 30일 거다. 옳은 것을 골라라. 1은 D3냐? 그러네요. A는 2냐? 속도 2죠. 그 다음 기억은 30이냐? 그러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막전이 문제. 좋아요.
그 다음에 12번. 사람은 유전형질 가는 Y 염색체에 있는 대리운전자 A와 A에 의해서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B와 B. 자, 가는 Y에 있어요. 나는 X에 있습니다. 그림은 어떤 남자와 여자 주연기의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A와 B의 DNA 상들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단 뭐 써있죠. 한 개의 DNA 상대량 1이고 이 1과 3은 중기다. 얘네 둘이가 중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디귿세포부터 보자. 정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지금 기억은 물음표 하나 있고 니은도 A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디귿은 1, 0이란 말이야. 1, 0. 그치? 1, 0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는 일단은 염색 분체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된 상태인 거지. 그러면 1과 3은 중기이기 때문에 그치? 이런 식으로 복제된 염색 분체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에 A가 있거나 또는 B가 있으면 즉 짝수로 존재해야 돼. DNA 상대량 1과 3은 중기라는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 디귿은 염색 분체가 붙어 있지 않고 염색 분체가 하나만 있는, 그렇죠? 여기가 세포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세포 2가 A, 자 여기 세포 2는 정자란 말이야. 그렇지? 정자란 말이지. 그럼 지금 A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Y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요? 얘는 어떻게 있는 거야? Y가 있는 정자인 거야. Y. 그치? Y에 이제 A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기할게요. 됐죠? 그럼 이 정자는 X는 당연히 없겠죠. 정자는 X와 Y 중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 성염색체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여기 있는 남자는 일단 Y에 A가 있던 거고 X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또 볼만한 게 뭐냐면 4야. 이 4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이해. X 염색체에 있는데 4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걸까? 복제된 녀석으로서 B가 이렇게 4개나 있는 상태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X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남자의 세포일 수는 없어요. 그쵸? 여자의 세포면서 분체가 복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자의 세포 중에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로 어떻게? 스몰 b를 가지도록 복제되니까 4개인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A는 없는 거고요. 예초 여자는 Y가 없으니까요. 그럼 니은만 보면 되겠네? 니은 보니까 어때? B가 있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서 A는 알 수 있었지만 이 자리를 몰랐잖아. 라지 B가 X에 있는지 스몰 B가 X에 있는지. 근데 여기 남자의 세포 여기 1로 확정이 되면서 스몰 B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B인 거고. 그럼 여기는 왜 1번 세포는 B가 2개냐? 복제되니까 그런 거야. 복제되니까. 그쵸? 복제되니까 2개인 거고. 그래서 1번은 스몰 b 2개와 A는 어때요? Y도 당연히 복제되어 있겠지? 여기도 2개겠다 이렇게. 그쵸?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X가 이렇게 B 이렇게 복제되어 있는 거고요. Y도 A 이렇게 있어. 그래서 2개씩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2냐? 그렇네요. 기억은 이과 함색체 있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은 얘거든. 이과 함색체는 우리 생세포 감수일분열 중기 볼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딱 그 세포에 해당하죠. 감수일분열 중기. 그러니까 기억에 즉 3번에 이과 함색체 있을 거고. 2에서 상염색체 수와 X염색체를 더한 값은 23이냐고 물어봤는데 상염색 몇 개 있어요? 22고 X염색체 0개죠? 더하면 23개가 아니라 22개입니다. 얘는 Y가 들어있는 정자이기 때문에 X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22개. 답은 3번. 그 다음 자 13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간화에 대한 자료이다. 간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륜전자 A와 A, B, B, D, D에서 결정된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세 쌍 대륜전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륜전자 수를 결정되며 대륜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 다르다. 대문자 수로 되네. 나는 2와 2에서 결정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 다르다. 나는 별개죠. 따로죠. 2에 결정되고 유전자형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 이 표현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2와 2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중간 유전인 거지. 그치? 중간 유전. 나의 전자는 가의 전자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연관을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관을 고려하지 말라.
P의 유전자형은 이거고요. 자, 이건 대문자 개수로 결정되는 거고 여기는 2이네요. 가나. 그다음 P표현 가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그러면 대문자가 몇 개 있어? 가가. 남자가. P가 4개 있죠? 그럼 Q도 4개여야 돼, 대문자가. 그쵸? 그 다음에 이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나에 대한 표현형이 뭐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그쵸? Q. 한편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났는데 A 유전자형이 이것인 사람과 표현형 같은 확률. 자, 유전자형 이것인 사람과 표현형 같은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형이 중요한 건데 대문자 몇 개 있죠? 4개 있네. 그쵸? 그 다음 나는 2야. 이거로 같은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독립이니까 8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일 수도 있고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가나 순서로 쓴 거야. 대문자가 4개일 확률 2분의 1 또는 4분의 1. 라지일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이다. 이렇게 선생님 말한 거야. 여기까지 쫓아왔나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2분의 1, 4분의 1인 것부터 먼저 고려해보자. 4분의 1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쉬운 거부터 할까? 나가 쉬우니까 먼저 4분의 1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가 4분의 1려면은 P는 이제 라지와 스몰 중에 하나를 그려주는 거고, 그렇죠? 나도 라지와 스몰 중에 하나를 준다고 한다면 지금 퍼네스하킨 그리고 있는 것은 여기 자리가 라지로 태어나는 거지, 그렇지? 적어줄까? 이 자리가 라지로 태어나는 거니까 확률이 4분의 1 나오는 거. 됐죠? 그러면 나는 했으니까 가가 2분의 1로 존재하면 돼요. 2분의 1로. 그럼 2분의 1로 존재하게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를 보면, 자, 아빠는 다시 P는 AABBDD인데 어차피 독립이니까 대문자가 이렇게 쭈루룩 만나면 3개인 생기색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3개 말고 또 뭐 있을까? 이렇게 만나도 3개고 2개도 가능한가요? 그쵸?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택하면 2개도 되지. 1개도 돼요? 네. 스몰 a, 스몰 b, 라지 d 하면 1개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문자가 3개일 확률 얼마야? 어차피 D는 얘는 어차피 확률이 1이야. DD는 선택 여지가 없어. 여기서만 고르면 돼. 대문자 2개를 고르는 확률이니까 사실상 2개랑 하나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2개 고르는 거는 A, B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B일 수도 있고 스몰 A, 라지 B일 수도 있을 거니까 2분의 1이야. 2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1은 마지막 4분의 1. 당연히 더해서 1이 돼야죠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엄마도 대문자 4개인 사람이면서, 그치? 대문자 4개인 자손 만드는 거니까 엄마도 제일 쉬운 거부터 하자. 똑같은 거라고 치자고. 이렇게. 그럼 엄마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아빠 3개와 엄마 하나. 아빠 2개와 엄마 2개. 아빠 1개와 엄마 1개. 다시 엄마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 확률이 그러면 얘도 4분의 1. 얘 2분의 1. 얘 4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어서 얼마죠? 그러면 더해보면은 16분의 그래서 더하면 얼마죠? 16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6이고 그럼 8분의 3이네. 그치?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찾고 싶은 분수값은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대문자를 좀 바꿔볼까? 조합을? 그래도 의미가 있나? 봐봐. 대문자 4개를 이번에는 이렇게 몰아주는 거지. A, B, B 이런 식으로. 그 대문자 4개인 거잖아. 그럼 대문자가 얘는 무조건 2개인 자손밖에 안 태어나고 확률은 1이에요. 다시 잘못 얘기했죠? 대문자 2개인 자손이 아니라 대문자 2개인 생세포밖에 안 만들어지고 확률이 1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 이번에? 얘랑 만나.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확률이 2분의 1 나오지. 그러면 8분의 1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답이었네, 결국에는. 그치? 그 다음에 P의 모습은, 다시 Q의 모습은 대문자가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면 된다. 그래도 이게 답이지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는 나가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P는 이렇게 주면 Q는 라지를 주면 되겠다. 이렇게 주면은 2분의 1 되는 거지, 이 자리가. 그치? 그럼 이렇게 2분의 1 된다고 하면은 이제 4분의 1이 필요하잖아. 4분의 1. 4분의 1. 근데 지금 사실은 벌써 해봤어. 4분의 1은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
분수값은 8분의 3 또는 2분의 1밖에 안 나와. 얘 또는 얘밖에 안 나와. 엄마가 아빠랑 똑같은 모습으로 대문, 소문, 대문, 소문, 대문, 대문 이렇게 하면 8분의 3일 거고, 아니면 선생님 초록색 쓰듯이 대대대대 소소 이렇게 쓰면 2분의 1인 거니까 절대 어떤 분수는 안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4분의 1이라는 값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다시 Q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물어보는 건 A의 유전자가 이것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거 대문자 몇 개야? 3개인가요? 나는 2인가요? 그럼 이거 표현형 같을 확률 물어보는 거니까 봅시다. 가는 어때? 자,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할까? 대문자 3개인 건 어떤 조합이 대문자 3개인가? 2개 하나 조합. 다른 색깔 펜으로 할게요. 2개 하나 조합? 하나 2개 조합. 이거 아니지. 대문자 2개? 대문자 3개죠? 이게 정답이었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이거였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만나는 거 하나밖에 없네. 3개인 게. 그쵸? 그럼 확률이 얼마야? 확률은 대문자 3개 확률은 이거 보고 있어요? 4 곱하기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치? 그 다음 라지 스몰이는 여기 어디야? 여기가 라지 스몰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네. 그래서 대문자 3개고 라지 스몰이로 태어날 확률은 8분의 1이 답입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 14번. 그림과는 항원 X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A를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에게 X와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A에서 X와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A와 X와 Y 중 하나이고 기억 니은티것은 각각 항체, 기억세포, 형주세포 중 하나다. 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에게 A를 주사했어. 다시 A를 주사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그럼 뭐 어떻게 봐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또 X와 Y를 함께 주사했는데 지금 보니까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을 일어나는 거 보니까 X는 다시 먼저 주사한 A는 뭐겠어? 얘가 X겠네. 그렇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먼저 주사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자, 비림프구 분화하는 거 이건 좀 외워야겠네. 요거 이제 항체를 만드는 이 세포는 형질세포인 거고 밑에 건 이제 기억세포인 거지. 옳은 것을 골라라. 니은에 대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물어봤는데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이 맞습니다. 외웠어야 되는 거고 A는 X냐고 물어봤죠? A가 결국 X였죠? 구간 1에서는 구간 1 여기 항체 농도 막 생산하는 밑에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하냐고 물어봤는데 자,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답은 4번. 선생님, 그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되는 건 돼요? 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될 수는 없어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15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10번 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 사람 여자냐? 자, 지금 보니까 X, Y, Y가 더 조그만하니까 여자는 아니네요. 남자네, 남자. A는 22쌍의 상염색체 가지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 세포 A죠? 22쌍의 상염색체? 돌연변이와 교차 없으니까 상염색체 총 몇 쌍이죠? 22쌍이 맞나요? 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르냐? 이건 둘은 염색 분체 관계로서 복제 관계니까 당연히 서로 같죠. 간단한 문제. 이거 디귿 같은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둘은 정보가 달라.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니까. 그죠?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니까 정보가 다르지만 기억과 니은은 그죠? 이 정보가 같죠. 복제 관계니까. 그다음 16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측정한 혈중 티록신과 TSH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T1이 낮을 때, T1 시점에 TSH가 낮을 때 티록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티록신 조금일 땐 TSH 많이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성 피드백 작용을 하기 때문이야. 기억나?
TRH, TSH, 티록신 순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됐었죠? 그죠? 뇌하수체에서 TRH 나오고, 다시 뇌하수체가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TRH 나오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TSH 나오고, 그 다음에 티록신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 티록신이 얘네 둘을 또 억제하죠. 이런 과정이었어요. 음성 피드백. 자, 옳은 것을 골라라. T1일 때 TSH 수하면 전보다 티록신 분비량 억제냐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티록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티록신이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TSH가 조금 나오는 건데, 그쵸? TSH가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TSH 이름이 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잖아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당연히 더 넣으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죠. 촉진. 그쵸? 이제 함정이죠. 높아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아닙니다. 촉진됩니다.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방금 얘기했고, 갑상샘은 TSH 표적 기관이 물어봤는데 그렇습니다. TSH의 표적 기관이 맞죠.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오는 거죠. 답은 4번. 17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유전자가 결정되고 이것이 있다. E, D,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다. 자, E는 D와 F에 대해서 우성이래. 근데 D와 F의 관계는 모르니까 D와 F가 이런 순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순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가의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가의 표현 세 가지 뭐겠어? 일단 뭐 E 있을 거고 D 있을 거고 F 있을 건데, 그렇죠? 이 표현형이, 그렇죠? 아직 뭐 기억니은 뒤끝이 뭔지 모르겠어. 가계도는 구성원 A와 B를 제외한 구성원 1부터 7까지 가에 대한 표현형을 표는 3, 6, 7에서 세포 한 개당 D의 DNA 상대에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표현도 적어줬고 A, B는 숨겨놨고 어차피 이거 상이기 때문에 뭐 성별이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7번은 D가 없는 거. 이게 제일 7번 D가 없대요. 그러면 여긴 D가 없으니까 E와 F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7번은. 그치? E와 F. 그 다음 3번은 D 두 개네. 이게 제일 쉽다. D 두 개 확정이야. 얘는. 6번은 D가 하나 있대.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때? 3번과 6번은 표현형이 달라. 그럼 D가 누군가에 의해서 숨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D보다 우성인 것에 의해서 D의 표현형이 숨어버린 거야. 만약에 D가 우성이라면 6번의 어떤 유전자형에서 D가 우성이라면 여기도 기억이었어야지. 이해가? 한편 자 1번도 A도 다 D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 왜냐면 DD인 자손 태어나려면.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봐봐. 지금 D를 가진 사람이 D를 하나 가진 사람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3과 1과 6. 근데 어때요? 셋 다 표현형이 달라. 그치? 그럼 이 사람의 표현형은 D가 확정이니까 이제 기억의 표현형 얘는 D인 거고요. 그러면 니은 D것은 왜 두 개나 다르냐? D가 F에 의해서 숨어버린 것도 하나 있는 거고 E에 의해서 숨어버린 것도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형 두 개가 다른 거지. 이해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옳은 거예요. D가 제일 열서 6번은 뭐 F로 표현되거나 1번이 E로 표현되거나 또는 거꾸로 1번이 F, 6번이 E로 표현된 거지. D가 제일 열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 좋아.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7번이 이제 E와 F로 이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7번이 E라면 어때? 이거는 이제 모순이야. 왜냐면 E 하나씩 주면 두 사람마다 다 똑같이 DDD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E일 순 없단 말이야. 그럼 E가 하나만 있고 나머지 하나는 F인 거야, 이 사람은. 또는 뭐일 수도 있어요. 물론 F일 수도 있죠. E일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맞죠? 근데 지금 보니까 EF는 안 돼. 왜냐면 EF면 둘 중에 한 명이 E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E가 있다 보니까 4번인지 5번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D긋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D긋이 없다 보니 FF일 수밖에 없는 거고 F 하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D긋이 아니냐? E가 제일 우성으로서 표현된 거거든. 그러니까 니은이 E인 거고 D긋이 F인 거야. 이거 마지막에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우열의 원리 그거랑 똑같아.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왔어? 그럼 여기는 열성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가계도를 마저 채워볼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F이고 니은 여기는 어때야 돼? 이거 2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치? 여기도 2가 하나 있어야 돼 무조건. 저 니은이 2니까 여기도 2 되는 거고 여기 디귿 됐네. 여기는 왜 디귿 됐을까? F가 있어야 되는 거고 6번 이거 디귿도 해야 되는구나. 여기 F 있는 거죠 여기도? F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는 F를 하고 디귿은 여기 자리는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F를 주면 되니까 그냥. 자, 이제 빠뜨린 거 없나? 여기는 D가 있을 거고 여기 자리는 F 있으니까 E는 여기 있겠네. 그죠? E는 여기 있을 거니까 왜냐면 이거 오버 만들어 주려면 여기는 표현형이 여기 자리는 뭔지 모르지만 니은일 수밖에 없다. E가 제일 우성이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D는 F에 대해서 우성이냐? D는 F에 대해서 우성 아니죠? F가 D에 대해서 우성이어서 틀린 거고 B의 표현형은 니은이냐고 물어봤어. B의 표현형? B가 누군데? 여기 표현형 뭐예요? 니은 맞죠? 칠의 동생이 태어날 때 A와 표현형 같은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어때요? 칠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4번 5번 해보면 4번은 이거고 5번도 이거네요. 근데 A의 표현형 뭔데요? A의 표현형 맞춰야 되네 여러분들. A의 표현형 맞추려면 어떻게 돼? 4번을 보자. E하고 여기 F구나 무조건. 왜냐면 여기 EF 만들려면은 여기 F 여기서 왔어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DF다 보니까 이 사람 당연히 D로 표현될 테고 D로 표현될 테고. 근데 뭐 D 있으니까 무조건 표현형 D일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은 확률 얼마예요? D로 표현되니까 선생님 잘못 얘기했죠? 미안합니다. DF면 F로 표현되는 거죠. F로. 그럼 F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F. 여기도 F. 이가 제일 우성이죠. F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4분의 1 맞네. 그치?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표는 어떤 지역 1제곱미터 방향구를 200개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으로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물어봤는데 종 A, B, C, D가 있죠. 개체수 30, 60, 40, 70. 한 개체당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과 상대 빈도. 자, 겹쳐 있지 않고 다른 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전형적인 계산 문제죠. 그렇죠? 방향구 200개 이용한 거고. 자, 상대 빈도는 뭐 더해서 100이어야 되니까 항상 상대값은 더하면 65, 85, 기억은 15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럼 기억은 15가 맞고. A의 상대 밀도는 디귿 상대 피도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상밀도 구해야 되고. 그쵸? 뭘 또 구해야 돼요? 상피도 구해야 되는 거지. 다 원하는 거네, 값을 결국에는.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상대 밀도가 원래는 밀도를 전부 다 더한 곱분에 해당하는 밀도인데 상대 밀도 결국에는 밀도라는 게 이제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면적분의 그 분모가 없어지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쪽이 시그마죠.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리고 어떤 해당하는 면적분의 개체수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내 말은 이게 약분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개체수분의 해당 개체수가 상대 밀도값이 돼. 그럼 전체 개체수가 얼마냐면 더하면 얼마니? 200이네. 그럼 200분의 30이니까 상밀은 60인 거고. 다시 200분의 30이니까 상밀은 15인 거고. 미안합니다. 200분의 30, 15죠. 여기도 30, 여기는 20, 여기는 30.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상대 피도는 어떻게 구해요? 피도는 전체 면적분의 덮고 있는 면적이지. 그쵸? 근데 우리가 전체 면적은 다시 미안합니다. 상대 피도는 어떻게 돼요? 피도라는 게 면적분의 전체 면적분의 덮는 면적분의 더한 거분의 면적분의 덮는 면적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면적이 약분되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덮고 있는 면적의 합분에 해당하는 덮고 있는 녀석 하는 거니까 자 개체 곱하기 한 개체당 해서 덮고 있는 면적 계산해 보면은 83, 24, 64, 24, 64, 24, 74, 28 되는 거고. 그럼 상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더한 거분에 그렇죠? 덮고 있는 면적의 합분에 해당하는 덮고 있는 면적이니까 이거 더한 거분에 얘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어차피 이거 상대값이니까 그냥 약분을 쭉 해버릴까? 4의 배수잖아요. 내가 그치? 그럼 6667이니까 결국에는 분수값이 어떻게 되죠? 18, 25분의 6이네. 25분의 6. 그쵸? 그럼 25분의 6이면 얼마지? 4. 얘를 이제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로 바꾸면, 100 곱해서 퍼센트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럼 얼마죠? 24%인가요? 여기도 24, 여기도 24. 얘만 혼자 28이네. 그치? 해보니까, 이게 어차피 더한 값이 100이구나. 아무튼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A의 상대 밀도. 누구죠? A의 상대, 얘가 D의 상대 P도? 얘? 보다 크냐고?
작은데? 15랑 28이니까 작죠? 우점종 C냐? 더해야 되죠? 다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C랑 D, A, B, C, D 쭉 보면 우점종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상대 P도는 A, B, C와 같은데 밀도값 그 다음에 빈도 더한 게 45 얘가 55네. 그럼 이제 A, B는 후보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있어? 이거 더하면 45, 여기가 55잖아. 이거 24 똑같고. 그러니까 A, B는 절대 우점종일 리는 없잖아. 왜냐면 A, B는 C보단 작으니까. 그럼 C, D만 비교하면 되네. 그럼 이렇게 더해보면 되죠. C, D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55, 여기도 55로 똑같은데, 아, 이게 더 크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우점종은 D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 밀도를 일일이 구해서 전체 면적분의 이거 또는 다 피도를 구해서 상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피도분 해당하는 피도 구하지 말고 분자 분모에서 면적이 약분되니까 전체 개체수분 해당하는 개체수 전체 덮고 있는 면적 중에 해당 종이 덮고 있는 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상대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 좋겠네. 19번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했을 때 와 B를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B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라.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A와 B는 한 군집이냐고 물어봤는데 혼합 배양했다고 했고 그쵸? 서로 다른 종이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거니까 군집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지. 구간 2에서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크냐? 단독 배양했을 때가 크냐? 작죠.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어떻게 했어? 한계 수용률이 더 크다는 얘기 자체가, 그치? 환경 저항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독 배양했을 때가 작죠. A와 B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냐고 물어봤는데 혼합 배양했더니 둘 다 손해를 봤으니까 상리공생은 아니죠. 그쵸? 상리공생이라면 서로 이득을 봐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상리공생은 최소는 아니다. 답은 1번. 1번. 20번. 다음은 어떤 가족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다. 가는 두 쌍의 유전자 R과 RTT 결정된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결정되는 유전자. 표현형 다르다. 그 다음에 R과 R은 9번에 T와 T는 X에 있다. 그렇구나. 그렇죠? 대문자 배수가 중요하고 정자형성 과정에서 어머니의 난자형성 과정에서 각각 9번 염색체 비분리 일에 일어나 형성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획형이 정상 아들이 태어났다. 자, 9번 비분리가 돼서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대. 그치? 정상 아들이 태어났는데 봐봐. 생각해봐. 비분리가 만나서 정상인 아들이 태어나려면 하나가 n 플러스 1, 하나 n-1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9번이 한쪽에 2개 있는 거고 한쪽은 없는 거야. 정자, 난자 중에서. 이해가? 그래서 만나서 9번이 2개인 정상의 아들이 태어난 거야. 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상대값. 세세포 한 개당 상대값. 자, 아버지 A B형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B형이에요. 아들은요? O형이네? 그러면, 이거 잘못 썼죠? O형이려면 아들이 O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가 O였고, 엄마가 비분리로 2개 준 거네. 그렇잖아? 엄마가 비분리로 이렇게 2개 준 거죠. 똑같은 걸 2개 주려면 감수 몇 분의 비분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 2B죠? 감수 2분의 1 비분리해야 되지. 그치? 그 다음 한편, 자, 아들은 2개고, R과 T 더한 거. 아버지 3개네? 아버지 3개래. 아버지 3개. 그러면 아버지 3개니까, 아빠는 어쨌거나 X, Y 중에서 X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치? 9번에 이제 A, B 같이 연관돼 있을 건데, 지금 상황상 아빠 3개이려면,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파란, 초록색 할까? 라지 R이고, X에 있는 T, 이렇게 해서 아빠가 3개 넣겠네. 그쵸? T, X에 있으니까 T는. 하나, 둘, 셋, 대문자 3개. 이해할 수 있겠어? 아빠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그치? 그러면 아빠는 9번 염색체는 아들에게 못 줬거든? 왜냐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엄마가 2개 주려면 이쪽에 n 플러스 3가 n-3니까 아빠는 9번을 못 준 거야. 근데 아들이니까 x, y 중에서 y는 아빠가 줬겠죠. 그치? x는 엄마가 줬을 거란 말이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엄마 걸 맞춰야 되는데 아빠 거 찾았고. 자, 엄마를 봅시다. 엄마가 B인데, 그치? R과 T가, 엄마도 일단, 물론 X가 있어야 되는 거고. X를 또 아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똑같은 거. 그럼 엄마가 있잖아. 만약에 O랑 연관된 녀석이 대문자 R이었다고 한다면, 엄마가 대문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대문자 R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은 대문자 R 이렇게 받아. 그치? 그 다음에 엄마 스몰 t A 주면, 스몰 t와 X 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들이 두 개 있는 것이 가능하네요. 가능하네. 다시 해볼게. 아빠는 어차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초록색으로 할게. 이거밖에 없어. Y밖에. 나머지는 다 엄마한테 받은 거거든. 오쌍도 엄마한테 받은 거고 X도 엄마한테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엄마가 대문자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두 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된다고? 요 녀석이, 그치? 하나인 이 녀석이 감수 이분열 비분리로 이렇게 돼야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쌤 설명이해가? 그래서 이 하나 있는 대문자가 R인 거고, O랑 같이 연관돼 있는 나머지는 다 스몰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하나만 있는 사람이겠다. 감수 이분열 비분리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옳은 설명을 있는 대로 콜라라. 기억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발생했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안 자죠, 기억이? 그럼 감수 2분열 비분리고, 어머니에게서 가의 유전자형은 이거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방금 찾았나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죠. 엄마는 라지알 스몰. 그 다음에 스몰 t 니까 맞고.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버지가 아버지와 가표현형이 같으라면, 아버지의 가표현형이 뭔데? 아버지의 가표현형은 대문자 3개인 거죠? 3개. 그러면 한번 해볼까? 아빠는, 자, 퍼네사각형 그릴 거야? 아빠는 A와 R가, 그쵸? T 같이 주거나, 남녀 구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줄까요? X 이렇게. 또는 뭐 줄 수 있어요? 그냥 확률만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나면 몇 개야? ART 만나면 대문자 2개, ARY 만나면 대문자 1개, BR 지금 뭐 한 건지 알아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2개 말한 거야. 다시 ART 대문자 2개, ARY는 대문자 하나. 왜냐면 A는 대문자 아니고 혈액형이야. 그쵸? 근데 어차피 혈액형은 우리 관심이 없네. 혈액형은 잠깐 쓸모가 없고 이것만 합시다. 대문자 2개, 대문자 하나, 대문자 2개, 대문자 하나. 그럼 아빠는 2랑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어떻게?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로. 그쵸? 엄마는 어때? 스몰 0개, 0개, 1개. 그러니까 0이랑 1개. 그쵸? 0개랑 1개고 각각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 대문자 3개인 사람이 태어나면 궁금한 거니까 얘네 둘 만나는 거 밖에 없네. 그쵸? 그래서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 답이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풀이 마치겠습니다.